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신입사원 강 회장이 점점 재미있어지고 있는데요. 박치기 사고로 황준영과 몸이 바뀐 강 회장은 채성그룹을 지키기 위해 뺑소니범이라는 누명을 모두 뒤집어 썼고 채성을 갖기 위해 아버지를 죽이려는 아들, 딸의 모습까지 직접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인턴 사원이 되어 채성을 지키기로 한 강 회장은 편지를 통해 더 이상 채성그룹의 핏줄 승계는 없으며 채성의 모든 직원이 회장이 될 자격이 있다고 선언했죠. 진짜 황준현이 백지수표에 적었던 채성을 주시죠 라는 말을 통해 강 회장은 자신의 인생에 채성이 전부였던 것만큼 황준현에게 축구는 인생의 전부였다는 걸 깨달았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황준현의 인생 가치를 숫자로 판단하려 했던 것을 반성했어요. 이에 강 회장은 준현의 몸으로 준현의 인생을 제대로 보상해주기로 결심하고는 약속대로 수표에 적힌 채성을 준현에게 주기로 합니다. 채성물산의 인턴 사원이 된 강 회장이 PT에서 강제상의 비자금 창고인 회사들 이름을 나열하는 장면 되게 사이다였는데요. 3회부터는 정직원이 된 준현이 막내딸 방글과 함께 강제성이 사장으로 있는 채성물산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할 텐데요. 그럼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3회를 미리 보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채성물산의 정직원이 된 황준현이 처음 맡게 된 업무는 분기 마감 결산 작업을 위해 영업부가 굴리는 외주업체 재고 현황을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재부가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영업부에서는 외주업체 재고 현황 자료를 넘겨주지 않고 있었죠. 줘야 할 놈은 주고 받아야 할 놈은 받으면 되는 간단한 일을 매번 주니 많이 하며 드자비질까지 하는 상황에 자재부는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요. 이에 강 회장은 곧바로 영업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중하게 부탁하는 대신 모레까지 자료를 안 주시면 우리는 빈칸으로 결산 보고서를 올리겠다고 폭탄 선언을 해버리죠. 또한 신입사원 주제에 감히 협박을 하냐며 반말로 화내는 상대 직원에게 반말하지 말고 자료를 안 준다는데 그럼 어떡하냐, 내가 대충 숫자를 채워넣을 순 없는 일 아니냐며 우린 무조건 모레까지 마감할 거니까 그 이후에 생기는 문제는 그쪽이 알아서 말하곤 전화를 끊어버려요. 이에 안 그래도 예고도 없이 떨어진 낙하산 황준현 때문에 골머리를 썩던 자재 2팀 부장 박봉기는 결산이 장난인 줄 아냐며 강 회장을 몰아붙였는데요. 하지만 강 회장은 오히려 박 부장을 회의실로 따로 불러내 더 이상 영업부 눈치 보지 말고 영업부가 독점하고 있던 외주업체 관리 업무를 자재부가 가져오자고 제안합니다. 사실 채성물산 안에서도 영업부는 힘이 센 부서였습니다. 매출을 직접 만드는 부서다 보니 늘 자재부 위에 군림하고 있었죠. 반면 자재부는 영업부가 시키는 일이나 처리하는 지원부서 취급을 받아왔는데요. 강 회장은 박 부장에게 자재부에 있는 사람들이 영업부보다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스펙에 밀리는 것도 아닌데 왜 영업부에게 질질 끌려가야 하냐고 전곡을 찌르며 일이 많아야 팀이 커지고 팀이 커져야 아무도 무시하지 않고 그래야 승진도 빨리 할 수 있으니 영업부 딱 빼고 자재부가 외주업체에 직접 재고 현황을 받자고 설득해요. 사실 강 회장은 영업부가 외주업체와 서로 입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현황 작성이 늦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입을 맞춘다는 건 문제가 많다는 증거고 재고까지 입을 맞출 정도라면 개인 비리가 아니라 회사 비리라는 거고 외주업체 자체가 임원이나 강큰 부장의 회사일 수도 있다는 거였죠. 즉 이건 채성물산 강제성을 잡을 덫을 놓아서 사장 라인을 털어 그룹의 권력 구조에 손을 대는 거였습니다. 외부 영업부서를 칼질하면 권력이 넘어오는 건 당연한 일이고 칼질을 제대로 하면 회사가 뒤집힐지도 모르니까요. 한편 박봉기 부장은 지금은 자재팀 쭈구리지만 한때는 감사팀 에이스였는데요. 남들이 못 찾는 비리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다가 강제성의 불법 부동산 투기까지 알아내버린 바람에 한직인 자재팀으로 자천당한 거였어요. 박 부장은 처음에는 낙하산 신입사원의 말 따위 귓등으로도 안 들었지만 묘하게 자신감 넘치고 카리스마 있는 강 회장의 말에 설득당해 처음으로 영업부와 정면 승부를 하기로 결심하고 상무의 결제를 받아 영업부에게서 일을 뺏어오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주업체들이 하나같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 시작한 건데요. 마치 누군가 미리 입이라도 맞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강 회장은 처음부터 영업부가 외주업체 사장들한테 자재부에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리베이트든 장부 조작이든 영업부에서 한몫 챙길 때 외주업체 몫도 당연히 챙겨줬을 테니 외주업체와 영업부는 한통 속인 건 뻔한 일이었고, 자재부에 자료를 넘기면 본인들 치부도 드러내는 일이 되기에 당연히 회방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이에 강 회장은 박 부장에게 자료를 안 주면 강제로 받아내야 하지 않겠냐며 직접 쳐들어가서 창고에 쌓인 물건을 하나하나 세자고 제안합니다. 창고의 실물 재고와 서류상 숫자는 무조건 틀릴 테니 그 숫자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게 얼마어치인지 확인해서 한 곳만 본보기로 조지면 다른 업체도 누구한테 개기는 건지 상황 파악이 될 거라는 거였는데요. 그렇게 박 부장과 강 회장, 자재부 직원들은 불시에 직접 외주업체 창고를 털어버리죠. 이는 단순한 재고 확인 작업이 아니라 채성물산 전체를 뒤흔들 대형 비리 수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심사 결과는 예상대로 장부와 실제 재고가 전혀 맞지 않았고, 물산에 빨대를 꽂아 단물을 빨아먹은 외주업체와 관련자 리스트는 생각보다 방대했는데요. 이 사실은 회장 대리 이상재의 귀까지 보고되고, 이상재는 관련 업체와 임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 회장은 또 한 번 사업가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강 회장은 이런 비리 규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산에서 시작한 비리 척결이 전 계열사로 퍼져나가 밖으로 새는 돈을 줄이기만 바랐던 거였어요. 강 회장에게는 회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잘 굴러가야 한다는 딱 하나의 잣대만이 있었던 거였는데요. 즉, 모기만 잡으면 되지 모기 잡겠다고 소독업체를 부르고 집을 수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였죠. 이에 강 회장은 이상재에게 비리업체를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라 쓸만한 회사는 싼값에 인수하고 배당 받아먹던 놈들은 그만큼 납품 단가를 깎아서 회사 손해 금액을 그 업체에서 토해내게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명확한 배임 행위를 한 놈들이니 회사가 제시하는 인수 조건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콩밥을 안 먹으려면 이 인수 조건을 받아야 한다는 걸 꿰뚫고 있었던 건데요. 즉, 이건 비리를 척결하면서도 회사는 더 강하게 만드는 전략이었죠. 그리고 결국 채성물산 강제성 라인의 핵심 인물인 송전무가 잘려나가며 채성물산 숙청의 첫 희생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강 회장은 이상재에게 능력을 인정받아 채성그룹 전략기획실로 부서를 이동하죠. 한편 강제성은 안 그래도 아버지가 채성그룹의 핏줄 승계는 없다고 선언한 와중에 자기 사람들이 다 털리자 초조해진 마음에 태아그룹 회장이자 장인어른인 나병무를 만나는데요. 나병무는 돈에 대한 집착이 심해 손에 피를 묻히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비열함 가득한 능그러기 같은 인간이에요. 나병무가 막내딸인 은세를 채성과의 시집 보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강제성이 모질이었기 때문이죠. 나병무는 강제성을 이용해 채성그룹을 먹어버리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강제성이 처가의 도움을 받을 거라는 걸 눈치채고 있었던 강 회장은 강방글과 함께 강제성의 뒤를 쫓아 재성과 며느리가 나병모를 만나는 현장 사진을 찍어둡니다. 사실 원작 소설에서 가장 재미있는 내용이 바로 강 회장이 나병모를 탈탈탈 털어버리는 거거든요. 빨리 3회를 보고 싶네요. 그럼 저는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